안녕하세요. 살림하는 미국 아빠 제이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한 3개월 넘게 유튜브 영상을 따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한국을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좀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었고, 또 저희 가족들도 뭐 저처럼 많이 마음 아파하고 좀 힘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유튜브를 하고 이럴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 3개월 동안 따로 올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좀 심각해요. 그래서 한번 미국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제 상황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유튜브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냥 뭐 유튜브를 하지 말고 그냥 그만둘까 생각도 한번 해봤었는데, 이 미국의 상황들이 저를 다시 또 영상을 제작하게 만드네요. 제가 과거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라던가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뭐 힘들었던 점들, 장점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들, 또 안 좋은 단점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이런 민낯을 낱낱이 까발려버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미국에서는 2월 말 정도부터니까, 그때 상황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 얼마나 상황이 조금 안 좋은지 한번 빨래를 개면서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오랜만에 영상을 만드는 거라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다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식당을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식당을 강제로 문을 닫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따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완전히 닫게 한 건 아니고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이런 데 있잖아요.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식당들은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식당도 테이크아웃을 전화를 걸어서 뭐 딜리버리를 통해서 주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와서 테이크아웃을 하는 손님들은 음식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매출이 70% 80% 바닥이 났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냥 산소호흡기만 꽂고 있는 심정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미국에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러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2월 말부터 이제 4월까지 거의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다른 주보다는 조금은 덜한 상황이에요.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보셨잖아요. 뭐 몇십만 명이 감염이 되고 또 몇만 명이 뭐 죽었네 어쩌네 하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뉴욕 같은 경우에는 큰 도시잖아요. 그리고 서울이나 도쿄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감염률이 엄청나게 높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애리조나 같은 경우나 아마 LA도 좀 비슷할 거예요. 텍사스나 애리조나나 이런 데 이렇게 좀 넓게 퍼져 있는 곳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밀집된 게 아니라 집들도 조금 다 낮게 지어놓은 상태고, 아파트나 고층 빌딩이 있는 게 아니라 다들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가, 소셜 디스턴스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감염률이 다른 주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리조나도 심각하긴 한데, 애리조나도 뭐 감염자가 10,000명 가까이, 거의 한국 수준인 것 같아요. 10,000명 가까이 하고 사망 인구도 몇백 명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뉴욕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아리조나 인구가 보통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아리조나 전체가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한 1,000만 명 되나요? 넘나? 좀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규모니까 애리조나도 적은 건 아니죠. 적은 인구는 아닌데 아무래도 감염률은 조금은 다른 주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는 조금 막 뉴욕처럼 아예 밖에 나오지도 말라고 하고 집에만 있어라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좀 나가지 말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사람들하고 만나더라도 상당히 좀 거리를 두고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뭐 테이크아웃이나 이런 것밖에 안 되고, 웬만하면 운전하고 가면서 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나, 아니면 또 공원 같은 데도 우선은 닫아 놓고요. 상당히 좀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서로 부딪히지 말아라. 약국이나 이렇게 음식이 필요해서 스토어 같은 데 가서 장을 보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조금 외출을 피하라고 자꾸 주 정부에서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미국 사람들이 조금 그런 걸 안 지키는 게 보여요.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 많이 뛰어다니고 있고 아이들도 놀고 있고.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3월 달부터 아이들도 학교를 다 폐쇄를 했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답답해서 밖에도 한 번씩 돌고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학기가 5월 중순 정도 되면, 뭐 또 주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5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돼요. 여름방학이 여기는 상당히 길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반 정도 돼요. 그래서 8월 정도에 새 학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딸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학년인데 이제 올 8월이 되면 이제 3학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학교를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3월 달도 학교를 지금 휴학을 하고 있는 상태죠. 나라에서 다 못 나가게 하니까 이제 4월 달도 마찬가지고 뭐 5월 달까지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5월 달 되면 자동으로 이제 방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3, 4, 5, 6, 7 무려 5개월을 그냥 집에서 쉬는 거예요. 나름대로 온라인 교육은 하고는 있는데 온라인 교육이 뭐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학교에서 직접 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하고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막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오늘 뭐 수학 2페이지 풀고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고 뭐 책 읽는 거 비디오로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고 막 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제가 지금 가정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집에서 직접 아이를 이제 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선생님이 완전 됐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아이가 조금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좀 한국적으로 약간은 좀 스트릭트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5월달까지니까 8월달에 이제 개학을 하게 되겠죠.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하는데 너무나도 이제 쉬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이들도 답답해가지고 난리가 아니네요. 이제 그것도 문제고, 지금 상황이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사람들 막 총 들고 이제는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오픈을 하게 해달라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게 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에서 강제로 문을 닫게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국처럼 뭐 나라에서 이렇게 뭐 강제로 문을 닫게 한 게 아니라, 한국은 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다 오픈을 했잖아요.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는 문을 닫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한 정책인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을 닫게 한 거예요. 뭐 테이크아웃 이런 거 빼고는 문을 닫게 한 건데, 자영업자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국에 인구가 몇 명인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컴퍼니맨들도 많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뭐 레스토랑부터 해서 뭐 이런 소 상공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시는 파트타임 하는 사람들이나 서버들이 막 식당으로 따지면 서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설거지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뭐 쿡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똑같이 직업을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부터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미국의 레스토랑이나 하다못해 자영업 하시는 조그만 가게가 몇 개인데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실업률이 지금 뭐 1,700만, 1,800만 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자체가 트럼프가 와서 뭐 못하게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미국의 3대 업종들을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멕시코에서 온 불법 체류자라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오신 불법 체류자분들도 많아요. 그냥 와가지고 비자 없이 그냥 3개월 무비자로 해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만 그러겠냐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남미 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와서 그냥 불법 체류로 일하는 사람도 많을 건데 그게 아마 몇백만은 될 거예요. 몇백만이 뭐야, 더 될 수도 있겠네요. 거기다가 또 실제로 세금 보고를 안 하려고 그냥
현금으로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캐시로 받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기록이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따지고 보면 몇 천만 명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뭐 갑자기 수입이 없으니까 한국 분들은 뭐 적금도 넣고 저축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미국 사람들은 저축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냥 한 달에 근근히 한 달 벌어서 그 한 달 먹고 살고 페이먼트 낼 거 있으면 페이먼트 내고 보험료 내고 전기세 내고 자동차 현금으로 일시불로 사는 사람 없어요. 다 할부로 사지. 그러니까 매달 또 할부로 자동차 이런 거 내고 또 집세나 월세 이런 거 내고 자식 있는 분들은 또 자녀 교육비 내고 또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뭐 장도 보고 이런 데 쓰면 한 달에 2주일에 한 번씩 월급 받는 게 기준이니까 2주 쓰면 없고 다시 또 2주 벌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직업을 잃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해가지고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다른 직업 얻을 때까지 또 버티는 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60%에서 한 70% 될 거예요. 아마 더 될지도 몰라요. 내가 이제 통계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장 직업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것도 좋은 건 있어요. 뭐 저도 이제 뭐 주워 들어가지고 아는 얘기지만 트럼프 자체가 양적 완화라고 해서 그냥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가지고 돈을 막 풀고 있잖아요. 그래야 주식시장에 호황이 와야 아무래도 재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식시장으로 올리려고 돈을 푼다는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돈을 풀어야 경제가 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들어보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서 1200불씩 준대요. 개인당.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40만원 되나요? 적은 돈은 아니죠. 14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물가로 따지면 한국 물가 제가 미국 한 1.5배로 보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1인당 한 80만원 정도 준다고 생각하면 좀 맞는 것 같아요. 물가를 따졌을 때요. 8, 90만원, 100만원 정도.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애가 둘이잖아요. 그러면 저 와이프한테 1200불 나오고요. 저도 1200불 나오고 우리 아이들은 500불씩 준대요. 그러니까 3400불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380만원에서 400만원을 준대요. 이번에 한 번 주고 다음에 한 번 더 준대요. 그래서 두 번을 준대요. 그 말은 뭐냐면 딱 죽지 않게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사람들한테 준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요. 세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연간 수입이 12만 불 그러니까 1인당 한 1억 4천만 원 되는 사람 그 안에 되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1억 4천이면 1억 4천이 만약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뭐 좀 복잡하긴 한데 거기 좀 까고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억 5천을 번다고 하면 뭐 한 1000불을 주나? 한 1억 6천을 번다고 하면 한 800불을 주나? 이런 식인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와이프하고 제가 그러니까 12만 불이고 제 와이프도 12만 불이고 그러니까 24만 불인데 우리 둘이 수입이 24만 불이면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3억 가까이는 안 되니까 저희도 1200불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준단 지가 한 달 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돈을 안 줘요. 모르겠어. 주는지 안 주는지는. 근데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준다는 말은 있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그 TV에 보니까 막 총 들고 이제 좀 장사하게 해달라. 이제 그만 좀 이제 제재 좀 풀어라. 강제로 문 닫게 하는 거 좀 풀어라. 막 데모하고 하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막 질러놨어요. 야, 너희들 힘든 거 아니까 우선은 코로나가 번지는 걸 막아야 하니까 우선 가게 문을 닫자. 그래갖고 강제로 다 닫게 했단 말이에요. 다 닫으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 다 이제 잘린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은 좋죠. 땡큐지. 완전 휴가죠, 휴가. 자택근무 다. 근데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보다 자영업한 사람들이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미국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1200불씩 준다고 우선 질러놨어요. 이제 그것만 질러놓은 게 아니에요. 1200 준다고 질러놓고 사업하는 사람들 너희 힘들지 SBA 론이라고 있어요. 스몰 비즈니스 SBA니까 스몰 비즈니스 그래서 약자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작은 자영업자를 위한
돈을 또 빌려준다고 대신에 돈을 뭐 무이자로 좀 장기간 동안 갚을 수 있게 돈도 빌려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집 자영업자들 내가 문 닫게 했으니까 조금만 버텨라. 내가 완전히 이자도 없이 막 한 20-30년 동안 갚을 수 있게 한 달에 막 100-200불만 갚아도 되는 식으로 아주 싼 이자로 내가 돈도 빌려줄게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자영업하는 분들 다 지금 문을 닫았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론을 빌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웃긴 게 뭐냐면 론이 신청도 안 되고 그 SBA 론을 처리하는 쉽게 말해서 그 공무원이거든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얘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 처리가 한두 명이겠냐고요. 몇 천만 명이 신청을 했건데 몇 천만 명이 뭐야. 몇 천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걸 핸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핸들이 안 되는 거니까 뭐 가입도 안 되고 등록을 했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질러만 놓은 거예요. 질러만 놨는데 이게 나올지도 모르고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기들도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든 뭐 질러는 놨는데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이게 일 처리도 안 되고 돈도 다 못 줄 것 같고 이제 돈도 더 찍어내야 하고 돈을 또 막 찍어낼 수 없으니까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또 이것도 뭐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또 하나 드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네가 돈을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그냥 신청만 하면 10,000불씩 준대요. 그냥 신청만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200만원씩 그냥 모든 자영업자들한테 신청만 하면 SBA 론을 신청만 하는 사람은 신청이 나든 신청이 거부가 나서 돈을 못 받든 그냥 신청만 한 사람들한테 공짜로 12,000불씩 준다고 그랬어요. 또 갑자기 또 질러본 거죠. 그냥 완전히 꽁돈이죠. 그러니까 내가 론을 신청만 하는 거야. 어차피 승인이 나든 말든 그냥 1,20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잖아요. 나라에서 준다니까. 다 신청을 했어요. 몇 천만 명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거기에 또 3일 만에 너희 통장에 계좌로 싸준다고 1,200만원을 망부를 해준다고 했는데 나 이것도 질러놓은 거야.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 아무 말이 없어요. 돈 당연히 안 나오고요. 며칠 전에 웹사이트에 올랐더라고요. 3일 만에 준다는 말을 단 시일 내라는 말을 바꿨고요. 또 그 돈을 줄 재력이 없어가지고 12,000불을 일하는 직원에 맞춰서 직원이 1명이면 1,000불 주고 직원이 2명이면 2,000불 주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 준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복불복이에요.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원이 2명인데 1,000불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진짜 이 정부 말로만 진짜, 이게 파퓰리즘이 이건 거예요. 파퓰리즘이 이거. 말로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0불 준다는 것도 또 개 구라 같고요.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고. 또 나라에서 SBA 론이라고 해서 해준다는 것도 이것은 거의 못 받을 확률이 크고요. 그러고 나서 또 질렀어요. 이제 또 반발이 심하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또 질러놓은 게 뭐냐면 PPP 론이라고 해서 네가 만약에 예를 들면 그거예요. 만약에 네가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데 레스토랑 직원이 4명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4명한테 주는 월급이 있잖아요. 1년 동안 직원들한테 주는 월급이 있으니까 그 네가 직원들한테 주는 월급 그리고 네가 렌트비 내는 거 기타 등등 어떤 거 내는 거 유틸리티 이런 거 내는 것들을 합계를 해서 그 돈의 양을 또 SBA 여기에서 관련을 해서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또 그걸 또 하나 질러놨어요. 제가 좀 말이 어려웠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네가 직원이 2명 있다고 치면 너희 2명한테 주는 월급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월급을 나라에서 돈을 네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대신에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이걸 일 처리를 하려면 너무 일 처리가 힘든 거니까 저번에 SBA론처럼 일 처리가 똑바로 안 되니까 은행에 연결해서 네가 자주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거래 은행에서 너한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게 하고 또 질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직원들한테 주는 월급을 은행에서 대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대신에 네가 은행에서 네가 직원들한테 주는 월급이면 월급이라는 것을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나중에 그 대출은 안 갚아도 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론을 준다고 한 지가 언제고 저번 주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저저번 주에 했네요.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겠죠. 왜냐면 그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직원 월급을 공짜로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신청을 했는데 기금이 다 바닥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신청도 안 받아요. 저도 신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웹사이트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해외 유튜브들 써놓은 거 보니까 우선 큰 기업들 먼저 돈 다 줬고요. 은행에서도 VVIP 고객들한테 돈을 다 먼저 지불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같은 뭐 자영업자들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또 있는 놈들한테만 밑대가리 있는 애들한테만 다 지급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그냥 다 죽으란 소리죠. 많이 질러놨는데 뭐 이건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이거 준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만불도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개뻥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낮은 이율로 돈도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준다는 보장도 없고 또 뭐 PPP 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PPP 론이 내가 네 직원 월급을 대출로 공짜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안 갚아도 되는 대출로 줄 테니까 이 직원들 자르지 말라 이 소리거든요. 왜냐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도 당연히 수입이 없으면 직원을 잘라야 하는 거니까 대신에 그 돈을 줄 테니까 직원들 자르지 말란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누구 머리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날린 거예요. 다들 이제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총을 들고 이제 문을 열게 해달라 우리 죽으란 거냐, 대출도 안 나오지, 만불 준다는 것도 준다는 보장도 없지. 그리고 실업급여라고 나오는데 실업급여도 일하는 직원들은 실업급여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영업 하는 사장들은 실업급여도 따로 안 나오나 봐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냥 우리 직원 일하는 직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실업급여라는 자체가 일을 잘리거나 일을 안 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면 그게 뭐 페널티라고 해가지고 벌금도 엄청나게 때리고 자칫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코로나가 특별한 상태라 나라에서 지정을 한 게 뭐냐면 네가 일을 하고 있어도 좀 완화시킨 거예요. 일을 하고 있어도 월급이 좀 줄었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실업급여를 준대요. 그렇게 신청을 할 수 있게 이 법만 예외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또 기회인 상황인 게 자기가 월급을 조금 적게 받아가지고 좀 줄여져가지고 우선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데 또 실업급여를 또 타는 거니까 돈을 더블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자기가 당연히 일을 해서 돈을 버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을 하면서도 또 돈을 벌고 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서 최고 실업급여가 840불인가 850불이 매주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주에서 주는 거 240불인가 50불 주고 연방에서 주는 거 600불이니까 850불인가 주니까 전체로 따지면 3,200불 다 받았다고 했을 때 3,200불이니까 350만 원 정도 매달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재수가 좋은 사람들은 매달 공짜로 또 3,500불 가까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놈의 나라는 혹시 제가 궁금하면 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뭐 의료보험 제도의 정말 폐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나라는 진짜 돈이 많거나 애초에 돈이 없으면 진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행 다니고 있어요. 뭐 전용 제트기 타고 나서 자기 별장 가가지고 휴가 즐기면서 파티하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휴가예요. 어느 정도 이제 사회가 좀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즐기면서 휴가하고 있으니까 별 걱정 없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아예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업급여 포함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돈을 또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 불체자들. 미국에 진짜로 몇 천만 명이 넘고 몇 천만 명이 될 것 같은데 불체자들 전혀 혜택 받을 수 없죠. 얘네들은 정말로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일 거예요. 상당히 심각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내가 세금 보고를 안 하려고 캐시로 받아가지고 쉽게 해서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은 나라에 보고된 게 없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혜택을 받을 수 없겠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혜택이 전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가 아무래도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같은 이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자영업자들은 우리만 죽어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오바마가 우리 오바마 하면 조금 뭔가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좀 뭔가 매너 있고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 대하는 거 아니냐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트럼프 되고 나서 미국 사람들 미친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트럼프를 뽑았대 이런 분이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야 미국이란 나라도 별거 아니네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 야 이거 트럼프 막 막말에 막 인종차별적인 언어도 조금 하는 것 같고 하는 거 보면 좀 무식한 것 같고 원래 미국 사람들 조금 지적이고 얘네들은 막 초강대국이기도 하니까 조금 그런데 왜 그러지 했는데 왜 트럼프를 뽑았을까 하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때문에 트럼프가 된 거라고 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류층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고 정말로 돈이 없는 분들은 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까 돈이 없어도 병원 가도 뭐 다 공짜로 해주는 거니까 전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뭐 다 공짜로 해주는 거니까. 근데 중산층들은 정말 죽어나가는 거예요.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한 달에 뭐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막 저 같은 경우는 1,000몇백 불을 내야 하는데 실제로 병원 가면 혜택 거의 없고 그러다고 보험이 없으면 병원 가면 정말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시겠지만 보험이 없으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까이 든다고 그래요. 치료받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들이 쉽게 말해서 일어나서 트럼프를 찍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은 띵띵거리면서 놀고 있고 돈 없는 사람은 혜택 다 받고 있고 이 또 중산층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이게 미국의 좀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그걸 캐치를 조금 하고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돈을 풀어서 막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뭐 PPP 론이네, SBA 론이네, 뭐 1,200불씩 지원을 해주네, 막 말이 많은데 미국 시스템이 자체가 그래요. 얘네들 좀 게을러요. 또 게으르다고 내가 말해야 하나? 좀 느려 터졌다고요. 한국 공무원분들 일 잘하시잖아요. 민원도 많고요. 그런데 이놈의 나라는 실제로 가보면 한 사람 딱 받고 나서 상담하러 가고 뭐 이렇게 문의하러 가면 한 사람 딱 상담하고 받고 나서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조금 또 쉬다가 와가지고 그 다음 예약 손님 하나 또 받고 하루에 많이 받아봤자 한 10대 명 받아요. 공무원들이 이래요. 어차피 내가 얘네를 빨리 받아서 민원을 해줘 봤자 뭐 자기만 힘들고 그러니까 얘네들 정말 가보면요 말도 안 되게 게으르고요. 어쩔 때 보면 막 인종차별자들도 많아요. 트럼프 행정부 와서 조금 더 심한 것 같기도 해요. 조금 영어 버벅거리고 영어 못하잖아요. 그러면 말 퉁퉁거리고 너 못 알아들었어? 이런 식으로 말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너한테 똑같이 또 말하잖아. 너 왜 못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무식한 인간들 정말로.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일처리 때문에 공무원들 만나러 가는 일이 정말로 너무나도 싫거든요. 이런 게 좀 상처도 많이 받아서 저도 영어가 좀 서툴렀을 때 막 가보면 제가 딱 봐도 무시하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거든요. 너 왜 못 알아들어? 내가 한 말 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는 걸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네 차례도 아닌데 여기 왜 왔어? 너 기다리는데 막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일처리를 똑바로 하겠냐고요. 지금 다 자택근무한대요. 자택근무 하면 그래 자택근무 해도 토요일, 일요일 다 쉬고 할 거예요. 자기 쉬면서 쉬엄쉬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뭐 SBA 론이네 정부에서 뭐 해준데 일 얼마나 열심히 하겠냐고요. 이 나라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면 이게 정말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난 것 같아요. 의료보험제도 저도 그렇게 제가 피를 토하면서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나라 정말 심각한데 이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코로나 사태 벌어지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아프면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병원 가지도 못하고요 그냥 집에서 타이레놀 먹고 있어요. 타이레놀 먹고 한 일주일, 2주 동안 입원해갖고 열이 심하면 타이레놀 먹고 열 떨어지고 뭐 막 레몬 주스 먹고 비타민 먹고 해가지고 막 혼자서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어차피 병원 가봤자 병원에 병동도 없고 또 병원 가봤자 아프면
근다고 해서 뭐 병원비도 장난이 아닐 거고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오늘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요. 좀 할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유튜브를 그만둘까? 어차피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미국에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 좋았던 이야기들 너무나도 할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는데 유튜브라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봐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야 하는데 제 컨텐츠가 워낙에 재미도 없고 해가지고, 그리고 제 주가 뭐 한국 분들이 좀 봐주시는 건데 뭐 미국 사람들이 볼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포들이 볼 일도 별로 없고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교포들이 뻔히 다 아는 이야기인데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좀 봐주시길 바라고 만들었는데 상당히 인기도 없고, 또 저희 아버님이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한국 갔다 와서 마음이 좀 아픈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유튜브를 그만해야 하나 싶어가지고 따로 영상을 안 올렸는데, 미국에 살아가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좀 힘든 상황이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냥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하나씩 좀 영상을 올려서 미국 상황도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적나라하게 좀 웃기는 상황들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네요. 이번 상황을 벌어지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보여서 한번 제가 영상을 가끔에 한 번씩 좀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빨래는 좀 다 됐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 재미없어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살림하는 미국 아빠 제이트였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